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젠가는 마주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아침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댁은 누구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는 병마가 우리 사랑의 모든 기억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을 잃은 남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를 다시 기억해 가는 과정. 그리고 70대에 다시 찾아온 첫사랑 같은 설렘. 이것은 단순한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지만 마지막엔 따뜻한 미소를 짓게 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분명 공감하실 거예요.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자리에서 아침을 먹던 우리 부부였으니까요. 박노인, 아니 제 남편 춘식이는 늘 그랬듯 화장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드세요. 저는 언제나처럼 미역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이었거든요. 결혼 30년 내내 아프면 끓여주고 생일마다 끓여주던 바로 그 미역국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춰 서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실례합니다만, 댁은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농담이길 간절히 바랐어요. 여보, 장난 그만해요. 윤정이에요, 당신 아내.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정말 낯선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경계하는 듯한, 불안해하는 그런 눈빛 말이에요. 아내라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 안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집에 보내주세요. 그 순간 무릎이 꺾어지면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웃고 울고 두 아이를 키우고 손자까지 본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렸다니.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알츠하이머형 치매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아직 초기니까 약물 치료하면서 지켜보자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 남편이 조금씩 저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남편은 저를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밥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왜 저를 돌봐주시죠? 집에 가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기다려요. 74세 남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빨래하며 설거지하며 남편이 안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이 무서워한다는 거였어요. 낯선 여자가 자신을 돌본다며 불안해했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다가가면 몸을 움츠리기도 했습니다. 30년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무서워하는구나. 그렇게 첫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절망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부터 말이에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가요가 나오더라고요.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리모컨을 찾는 거예요. 아주머니, 이거 소리 키워주세요. 이 노래 좋네요.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뭔가를 좋다고 한 게 말이에요. 치매 진단받고 2달 만에 처음으로 감정을 표현한 거였거든요. 저는 얼른 볼륨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고개를 까딱까딱 흔들며 노래를 듣더라고요. 그리고는 중얼중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창밖의 여자여,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신혼 때 자주 듣던 노래거든요. 남편이 술 한잔하고 와서 제게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여보, 아니 아저씨. 이 노래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네요. 누군가와 함께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의 얼굴에 뭔가 그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완전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전 신혼집에서 이 노래를 들으며 춤췄던 기억을 떠올리며 혼자 울었어요. 슬픈 울음이 아니라 희망의 울음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머니 된장찌개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평소엔 그냥 주는 대로 먹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뭔가를 원한다고 표현한 거였어요. 네, 끓여드릴게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된장찌개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거든요. 사랑하게 된 것도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첫 숟가락을 뜨더니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는 2번, 3번 계속 떠먹었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봤을까요? 참 맛있네요. 자주 끓여드릴게요. 고마워요, 아주머니. 그런데 아주머니는 왜 저를 이렇게 잘해주시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서요라고 말하면 남편이 또 무서워할까. 그냥 좋은 분이시니까요. 그날 오후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을 어슬렁거리다가 제게 다가온 거예요. 아주머니 혹시 옛날 사진 같은 거 있어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우리 결혼 앨범이 거실 서랍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보여줘도 될까요? 기억 못하면 남편이 더 혼란스러워할까.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서랍에서 결혼 앨범을 꺼내서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여기 예쁜 사진들이 있어요. 앨범을 넘기는데 남편이 한 장 한 장 유심히 보더라고요. 특히 결혼식 사진 앞에서는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이 사람들 행복해 보이네요. 신부가 참 많이 웃고 있어요. 그게 접니다. 그 웃는 신부가 저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신랑도 좋아 보이고 어쩐지 친숙한 얼굴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남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아직은 희미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살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주머니, 이 여자분 많이 예쁘시네요. 남편이 우리 결혼식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자분이 바로 젊은 시절의 저인데도 남편은 그냥 예쁜 신부 정도로만 보고 있었어요. 그쵸?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신랑분이 어쩐지 낯이 익어요. 제가 어디서 본 적 있을까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자신의 젊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기억은 없지만 뭔가 친숙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혹시 거울 보실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거울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거울을 보더니 다시 사진을 보고 또 거울을 보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아, 전에요. 제가 결혼을 했었군요. 네, 하셨어요. 아주 행복한 결혼을요. 그럼 이 예쁜 신부분이 제 아내인가요?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디 계시죠? 왜 안 보이죠?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에.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니에요. 이 신부분은 젊고 예쁜데 아주머니는 죄송해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웃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윤정아, 윤정아.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자면서 중얼거리듯 제 이름을 계속 불렀거든요. 윤정아,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이건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들어올 때마다 하던 말이었어요. 꿈에서라도 저를 기억하고 있다니. 저는 조용히 울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말 안 했나요?
아니요, 왜요? 꿈을 꿨거든요.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윤정이었어요. 참 예쁜 사람이었는데 제게 늦지 마, 밥 차가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30년 동안 남편에게 가장 자주 한 말이었어요. 좋은 꿈이셨나 봐요. 네, 왜인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혹시 아주머니 이름이 윤정이세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 이름을 기억해내고 있었거든요. 네, 윤정이에요. 역시 어쩐지 친숙하다 했어요. 윤정 씨, 그럼 우리 친구인가요? 친구라는 말에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네,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그날부터 남편은 저를 윤정 씨라고 불렀어요. 아주머니보다는 훨씬 나았죠. 하지만 기적 같은 순간들 사이사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누가 집에 들어왔다며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기도 했어요. 특히 해가 질 무렵이면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일몰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스름할 무렵이면 남편은 더욱 불안해하며 집에 가야 한다고 반복했어요. 윤정 씨, 저 집에 가야 해요. 우리 엄마가 기다려요. 여기가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아니에요. 제 집은 여기가 아니라고요. 그럴 때면 저는 정말 무력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집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저를 기억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은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11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윤정 씨,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남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화장실 문을 두드려 봤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여보.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밖으로 나간 거였어요. 그때가 밤 9시였습니다. 11월 늦가을, 바깥은 쌀쌀했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춘식아. 동네를 다 뒤졌어요.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 동네 상가. 어디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아들, 딸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들 달려와서 함께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모르겠어. 집에 간다고 했는데 여기가 집인데.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에게는 이 집이 집이 아니었구나. 남편의 기억 속 집은 아마 어릴 적 살던 집 또는 신혼 때 살던 작은 전셋집일 거라고. 새벽 2시까지 찾아다녔지만 남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도 수색에 나섰고 동네 이웃들도 도와주셨어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제발 춘식이를 무사히.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혹시 박춘식 씨 가족분이세요? 네, 맞아요. 동 편의점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데리러 오세요. 저는 아들과 함께 급히 달려갔어요. 편의점 앞에 남편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떨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누구세요? 왜 저를 안아요? 다시 저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 모든 진전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아저씨, 집에 가요. 감기 걸리겠어요. 집이 어디죠? 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요.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감기약을 먹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걸까? 남편이 저를 영영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절망스러웠습니다. 몇 개월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왜 제가 여기 있죠? 다시 아주머니로 돌아갔어요. 윤정 씨도 아니고 그냥 아주머니로. 병원에서는 말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아질 수도 있다고 했지만 확신은 없어 보였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남편은 완전히 처음 상태로 돌아갔어요. 저를 무서워하고 집을 집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가장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날은 손녀 예린이가 놀러온 날이었습니다. 대학생인 예린이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예린이를 보고도 이 아가씨는 누구지? 라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예린이에요. 손녀. 손녀라고? 내가 손녀가 있었나? 예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응. 요즘 더 심해지셔서. 그때 예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에 저한테 불러주셨던 자장가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자장가. 맞아요. 남편이 예린이가 어릴 때 직접 만들어서 불러주던 자장가가 있었어요. 잘 자라 우리 예린아, 꿈나라로 떠나라. 그런 가사의 단순한 멜로디였죠. 혹시 그 노래를 들으면 뭔가 기억하실까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예린이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린이의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 익숙한 멜로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잘 자라 우리 예린아, 꿈나라로 떠나라. 예린이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서 남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아득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죠. 예쁘고 착한 우리 예린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노래 내가 만든 거야. 남편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이 노래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예린이 옆으로 갔어요. 예린이야? 네, 할아버지. 내가 너한테 이 노래 불러줬지? 어릴 때. 내 무릎에 앉혀놓고. 예린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보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남편다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윤정아.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윤정 씨도 아니고 아주머니도 아닌 윤정아라고. 당신. 윤정이 맞지? 내 아내. 저는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해. 윤정아, 미안해. 내가 왜 당신을 못 알아봤을까? 남편이 제게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30년 전 신혼 때처럼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그 노래는 내가 너랑 함께 만든 거잖아. 예린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함께 밤새워 만들었던. 맞아요. 그 자장가는 남편 혼자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예린이가 태어난 첫날 밤 아기가 자꾸 울어서 남편과 제가 함께 즉석에서 만들어 부른 노래였거든요. 기억나요? 당신이 멜로디 만들고 내가 가사 썼잖아요. 그래, 맞아. 윤정아. 정말 미안해. 남편이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이 여전히 따뜻했어요.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품이었어요. 예린이는 계속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자장가를, 사랑의 노래를.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그날 밤 남편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제 옆에서 잠들었어요. 그동안은 혼자 자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소파에서 잤었거든요. 윤정아. 잠결에 제 이름을 부르는 남편을 보며
저는 조용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치매는 그렇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날의 기적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다시 혼란스러워했어요. 윤정 씨, 어젯밤에 제가 이상한 짓 안 했나요? 뭔가 꿈 같은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가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예전처럼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윤정 씨는 제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죠. 네, 그래요. 잘은 모르겠지만 가슴이 따뜻해져요. 당신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저를 윤정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윤정 씨라고 하기도 했어요. 가끔은 여전히 아주머니라고 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달라졌어요. 남편이 더 이상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없으면 불안해했어요. 윤정 씨 어디 가세요? 시장에 장 보러 가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혼자 있기 싫어요. 결혼 30년 동안 장 보는 걸 한 번도 따라온 적 없던 남편이 이제는 제가 어디 가든 함께 가려고 했어요. 처음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시장에서 남편이 길을 잃을까 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시장길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윤정 씨, 이 사과 예쁘네요. 이거 사요. 이건 너무 비싸요. 괜찮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거면 뭐든. 결혼 초기에도 이렇게 다정하지 않았어요. 그땐 남편도 바빴고 저도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거든요. 70대가 되어서야 정말 처음으로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매일 산책을 하자고 했어요. 윤정 씨, 날씨 좋은데 밖에 나가요. 어디로 가요? 아무데나. 당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이런 말을 젊었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로맨틱한 말을 하다니. 우리는 매일 저녁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윤정 씨. 네? 잘은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이요? 네, 사랑이에요. 그럼 저도 당신을 사랑하는 건가요? 글쎄요, 어떠세요? 마음이?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74세와 65세에 다시 사랑에 빠졌어요. 어떤 날 밤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윤정 씨, 우리 결혼해요. 네? 저랑 결혼해 주세요. 매일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이미 결혼한 지 30년이에요. 정말요? 그럼 우리 부부였군요. 네, 부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부예요. 다행이다. 그럼 제가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도 되죠? 물론이죠. 윤정아, 사랑해. 30년 만에 들어보는 사랑해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몰라요. 젊었을 때는 이런 말 잘 안 했거든요. 지금은 매일 들어요. 윤정아, 사랑해. 윤정 씨,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치매라는 병이 가져다 준 뜻밖의 선물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들 때도 있어요. 남편이 완전히 혼란에 빠질 때도 있고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집에 가야 한다고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대처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아니에요, 집이 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 집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남편과 함께 집 안을 한 바퀴 돌아요. 결혼 사진도 보여주고 아이들 사진도 보여주고. 여기가 우리 집이었군요. 네,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이에요. 그럼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나요? 물론이죠. 당신 집이니까. 이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남편이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사랑에 빠져요.
처음 만날 때의 설렘, 첫 데이트의 떨림. 그런 감정들을 70대에 다시 느끼고 있어요. 아들, 딸들은 말해요. 엄마, 아빠가 치매 걸리시고 나서 오히려 더 다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 젊었을 때보다 더 로맨틱해지셨어. 맞아요. 남편은 이제 매일 제게 꽃을 꺾어다 줘요. 길에서 주운 들꽃 한 송이라도. 윤정 씨, 예쁜 꽃 발견했어요. 그리고 매일 말해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65세가 되어서 듣는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는 말.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매라는 병은 정말 잔혹한 병이에요. 모든 기억을 앗아가고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끊어버리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걸. 남편이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함께한 30년을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쩌면 결혼 30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이 첫 만남이고 매일이 첫 사랑이에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남편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우리 내일도 만나요. 정말요? 내일도? 네, 모레도 매일. 그렇게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사랑을 약속해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보시는 분들, 혹은 본인이 기억을 잃어가는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기억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살아 있어요. 비록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만큼은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바쁜 일상에 치여서 사랑해라는 말도 잘 안 했고 고마움도 잘 표현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매 순간이 소중해요.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치매는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알게 해 주었어요. 사랑의 진짜 의미를. 그래서 저는 이 병을 원망하지 않아요. 대신 감사해요. 70대에 다시 찾아온 첫사랑을 주셔서, 매일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내일은 혹시 모르거든요. 내일은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에요. 우리 남편이 매일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윤정 씨,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맞아요. 바로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요. 기억을 잃어도,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를. 사랑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시간보다 강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해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질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사랑의 힘을 나누어요. 감사합니다.